있는데요. 오늘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갤럭시 S4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쪽으로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매수도 있었고 또 코스닥에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코스닥에 오늘도 외국인은 400억 이상의 매수, 기관도 180억 이상의 코스닥 매수를 해주면서 사실 중소형주 강세를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한 5가지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IT나 개별주에 많이 국한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뽑아봤더니 J콘텐트리, 파트론, 크로바이텍, 슈프리마, 현대해상 같은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파트론이라든지 일부 세 종목은 갤럭시 S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보험주라든지 미디어 관련 종목이 있는데 바로 좀 약간 주목되는 종목으로는 J콘텐트리를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방송 미디어 쪽에서 CGV가 워낙 신고가를 달려보고 있다 보니까 이쪽 영화 관련 미디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J콘텐트리는 이제 중앙일보 계열이죠. 방송국도 갖고 있습니다. 종편, JTBC도 있고 사실은 극장으로 넘어가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있는데 이 메가박스의 지분을 바로 J콘텐트리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상승세는 사실 종편이라든지 중앙일보 이쪽 내용보다도 극장, 영화에 대한 모멘텀이 J콘텐트리에 붙으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사실은 기관 양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전략 드리면 J콘텐트리는 최근 6개월 정도 봤을 때 4,500원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속칭 말해서 뻥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붙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래도 아직 실적적인 관점에서 사실 지난해도 실적은 어느 정도 30% 증가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약간 현재 주가 수준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CJ, CGV의 상승 흐름에 조금 편성된 걸 생각한다면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이어진다면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이 나오는데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4,500원이 지지될 때는 보유 및 1차 추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도 오늘 매도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성장주 쪽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기관도 최근에 보면은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역시 IT 부품주에 속칭 말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인 것 같은데요.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5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서원인텍, 포스코엠텍, KTH, SM, 자화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유희주도 보이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보이고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중에 조금 탑으로 뽑아본 종목은 바로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 사실 이 회사가 제가 좀 기억할 때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휴대폰 키패드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G폰 갖고 있으면 폴더 같은 거 열면 번호 누르는데 그걸 키패드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있던 회사인데 돈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에 보면은 정확히 보면 부품 쪽으로 보면 고무 패킹 같은 게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보통 보면 휴대폰 좌측면에 보면 예전에 볼륨 조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무 패킹으로 들어가는 회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이 좀 많아요. 중국도 있고 중국 남경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요 거래선도 삼성전자는 물론이거니와 휴대폰 제조업체 펜텍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관이 코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금 제가 이 회사를 칭찬해 드리면 잘한 거는 원래 2차 전지 보호회로 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가감히 그쪽은 축소를 하고 스마트 부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회사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지고 차트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차트 잠깐 봐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발렌타인데이의 선물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화이트데이인데요. 정확하게 2월 14일 날 한 달 전에만 해서 10,000원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인 이후에 한 달 전 만에 40%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미리 드리겠고요. 잠깐 주가 차트 월봉 관점에서 보니까 확실히 약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수준에서도 바로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금 그래도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전기전자, IT 쪽으로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고가 기록한 종목은 어떤 쪽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장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이 개별주가 좋다 보니까 신고가 뽑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상당히 모멘텀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CJ, CGV 계속 거론되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동국제약, 율촌화학, 인트론바이오, 전파기지고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역시나 하루에도 안 끼는 것이 한 번 정도는 꼭 신고가의 종목에 들어오는 종목에 제약주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오늘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이게 화학 글자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보면 내수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촌화학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농심 새우깡이라든지 농심 꿀꽈배기, 즉 농심에서 만드는 모든 포장지, 비닐봉지 제품을 사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님은 농심이고 동생은 율촌화학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율촌화학의 매출의 40% 이상이 농심에서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심의 주가는 지금 30만 원 밑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는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라고 제가 그림이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회사는 투자하기는 조금 힘든 주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하지만 최근에 상승 탄력이 워낙 좋게 붙으면서 신고가를 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율촌화학은 제가 지금 차트, 일봉 차트 봅니다만은 상당히 저희 표현으로 지저분하게 움직이고요. 매년 보면 연초가 되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갑자기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는데 왜 빠질까요? 하면 이 회사는 진짜 열심히 배당을 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원 이상의 배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주기업보다도 배당락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그 많은 배당 농심홀딩스가 다 가져가죠. 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배당 안주주 때문에 연초에 급락을 했다가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은 좀 간단해요. 율촌화학은 사실 최근의 흐름이 이게 만약 IT 부품제 차트였다면 겁없이 달려들어도 됩니다만 내수주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일시적 수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9,000원 밑에 한 8,800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느긋이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까지 총 3가지 관점에서 수급관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가장 강했던 이슈 업종과 테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지난 1월장 기억하시나요?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지수만 계속해서 정반대로 하락세를 보여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한 달이 됐었는데요. 이런 디커플링 장세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BS투자증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대면서 이런 얘기들 정반대 얘기를 많이 내놨었는데요. 자, 어떤 근거였는지 내용들 들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월 달과 같은 디커플링 재현 가능성은 낮다는 내용이네요. BS투자증권은 지난 1월 보였던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순표 BS투자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관련 리스크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디커플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수출 가격 경쟁력의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환율이 단기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할 경우 외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면서 수급 여건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최소한 경기 친화적인 스탠스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금통위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BS투자증권의 2가지 근거를 확인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봉 팀장은 이에 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지난 1월 달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도 잠깐 1월 달보다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체감 지수는 사실 1월 달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 달보다 지금 3월 달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더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한 증권사 BS투자증권의 어떤 리포터가 조금 눈에 들어와가지고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일단 디커플링의 용어를 떠나가지고 코스피 시장만 지켜봤을 때 지수만 지켜봤을 때 코스피가 2000선 밑에서 힘들어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사 내용들은 북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제가 보니까 가장 핵심을 콕 찔러준 겁니다. 경기 부양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직접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글로벌 정세에 조금 힘들어하는 두 개의 나라가 제 눈에 잠깐 포착이 되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과 한국입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돈을 풀진 않았어요. 대놓고 쉽게 말해서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말만 했지 일본처럼 엔화를 찍어낸다든지 미국처럼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를 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의 그런 흐름을 가져온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놓고 보면 디커플링은 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각국의 어떤 그 금융 지수를 만드는 섹터의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면 사실 애플의 주가 우리나라를 디커플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와는 디커플링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S&P 지수에서는 금융주라든지 기타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애플은 조금 약합니다만 구글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면서 나스닥을 당겨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풀지 않은 섹터,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조선 이런 금융 섹터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나온다는 말씀드리겠고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저는 보완하는 것이 환율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은 제가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좀 될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화는 96엔까지 올라갔는데 북한이 도와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달러가 또 1000배안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달러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환율 워낙 강세 때문에 수출주 힘들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조금 내려간다고 다시 생각하면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환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수급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 거고요. 잠깐 자료를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1월 달은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악재가. 환율 문제, 수급 문제. 수급은 뱅가드 펀드의 청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1,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월은 실제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4,500까지 달리고 있고요. 코스피 100 지수는 오늘 가까스로 1990포인트까지 왔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속을 들여다보면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왜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바로 제가 같이 첨부한 미국의 중소형주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의 상승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주를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아니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전후의 중소형주 강세도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즉 오늘 이슈 스나이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만 보니까 디커플링 논하는 거지 그 이면을 뜯어보면 실제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상당히 해외 증시만큼이나 새로운 장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의 시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 관련 리스크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체감이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환율 상승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고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인지 그 멘트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좀 더 주의 깊게 내일장 기억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오랜만에 쓰는 단어 같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참 오늘 보니까 저는 사실 아침에 딱 장이 열릴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0포인트를 반등하느냐가 여부가 아니라 코스닥이 550포인트 가지 않느냐 싶었는데 안타깝게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549.73포인트를 마감을 했는데 사실 그만큼 오늘 장이 여우들의 반란, 여우라는 건 사실 이제 동생을 말하는 거였죠. 코스닥의 반란이 돋보였다 봅니다. 잠깐 차트 화면 보시면요. 제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 자료 협찬을 얻어서 아주 재미난 그림을 좀 2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형님이 호랑이죠. 속칭 말해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빼고 나면 눈치 오기 바빠요. 눈치 바빠가지고 왜 그런지 보니까 삼성전자는 다행히 이제 수급 논리였기 때문에 150만 원 밑에서 올라와줬는데 철강이나 건설화학주가 힘들어하니까
좀 화면 작습니다만 나중에 크게 보세요. 호랑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언젠가는 자기 자리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봅니다. 지금 벌어져 버린 갭, 올라가는 코스닥과 밑에서 힘들어하는 호랑이의 갭은 오히려 같이 메꿔질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왼쪽 한번 같이 보시면 여우들입니다. 신났습니다. 아예 그냥 춤을 추고 있죠. 원숭이 아닙니다. 여우입니다. 여우인데 아주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닥은 나도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이 더 재밌게, 오늘은 유희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유희가 놀자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엔트주, 영화 관련주, 카지노주 뭐 다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버리지 않는 한 오늘도 400 샀지 않습니까? 긍정적 시각을 좀 가져가시고요. 내일장 한마디 클로징 멘트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내일이 말 많고 탈 많은 옵션 만기일입니다만은 어제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